그래서 이런 불안이 하면 대부분 하는 것이 잠으로 가거나 나의 상상 속으로 가거나 요새 제일 편한 건 인터넷을 열심히 조사하죠. 지식을 찾거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지? 하고 정보 수집을 하죠. 또는 이렇게 불안한 것들을 요인들을 차단합니다. 그 장소를 안 가거나 나 불편함을 주거나 불안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의 관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가 모르게 하는 것이 사실은 좌절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해요. 그 부인이 아닐 거야가 아니에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내가 피하는 방식이에요. 나의 감정은 자꾸만 뒤로 숨기고 괜찮다고 앞에서는 멀쩡한 척하지만 안에서는 계속 끌어올리는 아까 힘이라고 그랬죠? 역동적인 에너지, 그게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하는 게 바깥으로 이것을 던집니다. 사회가 이 모양이라, 가정이 이래서, 너 때문에 네가 같이 준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면 옆에서 뭔가를 집중만 하려고,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뭔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자신의 이런 상태를 바깥으로 던지면서 몸은 탓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누구에게나 위험을 감지하면, 불안이라는 건 위험 감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조심하려고 회피합니다. 그러나 이 반응이 너무 높게 위험을 해석하거나 너무 높게 회피하면, 이 사람만 안 만나면 되는데 나 이 공간 안 가, 나 이 사람 앞에서 발표 그냥 빨리 끝내면 되는데 나 발표 전혀 안 할래, 이런 것처럼 계속 회피 반응이 높아지면 이 불안이라는 것은 강도가 더 세지고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그것에 저희가 잠식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조그만 생각이 나를 짓누르죠. 나의 생각과 몸을 지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나눌 얘기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 영화를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윌 스미스예요. 그리고 또 주인공이 누구냐면 윌 스미스의 아들입니다. 제이든 스미스라는 게 같이 나와요. 이 영화는 세일즈맨 크리스트 가드너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명대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따왔습니다. 너가 해내지 못할 거란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 이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불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말씀드리는 큰 주제입니다. 걱정은 걱정을 낳고 그 걱정을 낳는 순간 무엇을 놓치는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놓치는 것들을 놓치지 않게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꽉 잡고 견뎌야 돼요. 견디려면 근육도 늘려야 되고 오랫동안 버텨야 되겠죠. 그게 마음의 면역력을 증진시킨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마음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고 사회학자예요.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말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피로가 아니라 뭘까요? 맞습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그런 스트레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로를 안 받을 수는 없죠. 여러분 지금 완전 되게 피곤하죠. 졸리고 저에게 언제 끝날까? 좀 동영상이라도 나오면 즐거울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피로감을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 피로감을 일부러 경험하는 게 있어요. 헬스하시거나 운동하시죠. 숨 차요. 그런데 조금 좋아. 그리고 우리가 조금 뭐가 집중해서 막 할 때 있어요. 그랬더니 밤을 샜어. 이것도 나에게 쾌감을 주네. 약간의 육체적 피로는 지나치지 않으면 뿌듯함과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잘 자는 잠도, 또 알맞은 먹는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저처럼 과해지지만 식욕에 적당한 것도 에너지도 주고 활력도 줍니다. 그리고 열정도 주죠. 그러나 갑자기 여기서 조용한 순간에 알람 소리,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이폰 알람 소리예요.
아침에 3군데에서 울려요. 다 아이폰을 저만 안 쓰고 다 쓰거든요. 하면 막 신경이 예민해져요. 이런 알람 소리. 그리고 걸어가시다 갑자기 빵빵할 때 경직 소리. 나한테도 아닌데 내가 잘못했나 할 때 있으시죠. 또 갑자기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그리고 조용한 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격렬하게 싸움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소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정신적 피로감을 줍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젊은 시기에 정신적 피로감을 주는 건 또 뭐예요? 잔소리. 잔소리. 나이 드신 분들의 고리토분한 건드리는 그런 말들도 그런 피로감을 주잖아요. 이런 정신적 피로감을 주는 게 정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몸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게 말씀해 주신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죠? 이 공간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는 공간일까요? 없는 공간일까요? 눈치 보고 계세요. 이 순간이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뭔가 졸면 눈치 보이고 뭔가 움직일 수도 없을 것 같고 다른 데 같으면 핸드폰이나 강의 들을 때 핸드폰 다른 짓 하면서 할 텐데 이럴 수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어. 나를 눈을 마주치네. 이런 긴장감이 생기죠. 이런 순간 낯선 공간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일도 우리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사실은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로 일어나는 우리 호르몬 중에 코르티솔이라는 게 있어요. 그 코르티솔은 적당하게 있으면 긴장감을 줘서 집중력도 증진시키고 좀 일을 많이 잘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과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허버트 벤슨이라는 이 의사는 얘기했어요. 우리 몸에는 해독제가 있다. 이분은 이걸 연구하다가 뭘 했냐면 명상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지를 발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자체적으로 호르몬 작용이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 있으면 방어도 하고 우리가 뭔가 눈에 뭐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순간 눈 감죠. 이렇게 우리 몸에 주어진 장착되어 있는 방어 기술은 다 있어요.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병균이 들어오면 이겨내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두통, 소화불량, 장, 기억력 감퇴, 알레르기, 그리고 면역력 저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뿐만 몸의 변화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꾸만 화나요. 그리고 자꾸만 짜증나요. 별거 아닌 거에 소리를 빽 지르고 싶고 뭔가를 던지고 싶은 순간순간이 생깁니다. 이거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지금 받다 보니까 내 몸에서 면역할 수 있는 이런 면역력 체계를 벗어날 정도로 받았구나라고 인지하셔야 돼요. 쟤 때문에 이놈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을 낳는 순간 놓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작가 나탈리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모든 일이 매우 긴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무모한 것은 없다. 이 안에 들어갈 말을 맞추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일은 없다. 뼛속까지 내려가서 뭐 글을 써라, 뭐 버리는 글쓰기 뭐 이런 걸 쓰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일종의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 스트레스 상황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그게 매우 어느 순간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큰일 날 일이래 라고 느끼지만 대부분은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걱정은 대부분 뭐뭐보다는 한 발 앞선 걱정이다. 걱정은 대부분 현재보다 앞선, 한 발 앞선 걱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당장 일어날 게 아닌데 앞에서 혹시 조금 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일 이러면 어떡하지? 일주일에 일어나지 어떡하지? 라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이 아니라 어떤 분은 까마득한 세월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애를 잃고 아휴 얘가 이제
이제 성인이 돼서 입시를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시 우리 요새 초등학교 학원가에 아주 난리지요. 벌써 초등학교에 했어요. 특목고 입시, 뭐 좋은 스카이 대학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 한 발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걱정하는 거. 그리고 난 연애 안 해. 비혼주의야. 우리가 앞으로 해서 이거를 세금을 어떻게 하고 애 낳으면 돈 들고 이것도 여러분 한 발 앞선 게 아니라 먼 앞질러서 걱정하는 요새 젊은 세대들의 걱정거리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이거의 걱정의 대부분은 사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걱정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일부는 일어나더라도 나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걱정거리를 쭉 써서 100가지가 넘어도 거기서 90개 정도는 아예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고, 거기 중에 또 대부분의 몇 프로는 아무리 일어나도 당연히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 못할 것 같지만 다 이겨내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아주 정말 이거 걱정해야 돼. 앉혀놓고 빨리 대책을 채워야 돼 하는 것들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보다 앞선 이런 걱정들의 대부분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미리 계획하고 누군가를 위한, 나를 위한 준비는 나쁘지 않아요. 계획을 준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너무 뭘 강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뭘 강조할까요? 너무 완벽한. 딩동댕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게 완벽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철저해야 돼. 완벽해야 돼.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기계처럼 완벽하기를 추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이런 부분들이 걱정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들도 놓치게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못해요. 내가 당장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걱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지금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경험되어질 뭔가의 즐거움이나 행복감도 경험되지 못해요. 불안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앞질러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뭘 하는 것도 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먹다 보면 어머 언제 다 이거 다 먹었지? 이럴 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만 하느라 지금 삶을 집중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간을 누리기보다는 그 걱정과 불안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쉼없이 움직이면서 정신만 피로하고 몸도 피로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적 피로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도 상하고 불안에 예민해지면서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불안은 소중한 것에, 나의 삶에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즐거움이나 이런 시간들, 또 내 것의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이 돼요. 불안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누군가의 시간이 돼버려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면서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불안으로 놓치는 거는 시간만 놓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같이 있는 사람도 놓칩니다. 그래서 내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잊게 되는 게 이 걱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기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뭔가 오면 사실은 나한테 위기야, 나한테 큰 인생, 큰일이 벌어졌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자는 위태로운 마음으로서 놓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지만 기는 특이하게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계기나 조건을 기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우리에게 항상 예기치 않은 위기가 있지만 이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의미가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위험도 있지만 우리가 불안한 상황은 우리를 잠식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또
빠른 기회와 성장을 할 수 있는, 아까 인류를 성장시켰던 게 불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기도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발전시키게 되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